일단 봅시다. 문학권부터. 페이지 뒤에 4-1단원으로 갑니다. 무슨 말 엄마가 비싸던데. 그래서 25만 원짜리 사는 거. 내장님 부르죠. 불꽃 주잖아요. 85페이지. 오, 85. 84. 84요? 84요. 일단 문학권부터 나가고 이제 시간 남으면 행복 파트. 저번에 한 것부터 조금 남았거든요. 거기로 돌아갈 거라서. 문학권부터 저번 시간에 내가 짧게 요약을 했는데 문학권 개괄로 전체 문학권 몇 개로 나눈다는 거 기억나니? 하나. 12개인데 어떻게 나누냐면 자 대륙별로 5대양 6대주 있잖아. 5대양은 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기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남극, 북극해가 5대양이고 요 사이에 지중해는 5대양이 아니다. 네. 그죠? 설마 뭐 세계지도 아니죠? 세계지도지! 알아볼 수 있는 세계지도 초정밀한 세계지도입니다. 그죠? 나연아 무슨 대륙? 유럽, 아시아,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세계지도 진짜 이런 말 하기 좀 뭐한데 국어쌤이 잘 그리셔요. 그 민우 쌤이 지리쌤이시거든요. 세계지리도 가르치기 때문에 엄청 자세하게 잘 그려주실 건데, 근데 자세하게 그리려면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릴 수 있긴 해 나도. 여기 인도 그리고 뭐 한반도 그리고 이러면 되지. 근데 시간이 많이 들어서 축약 애들 막 식판 뭐 오인도 뭐 떡볶이 말하는데 아니고 세계지도입니다. 세계지도 맞죠? 그래서 위에 세 개, 밑에 세 개 있잖아. 남반구, 북반구. 그래서 무슨 대륙?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까지 문화권이 6개가 있다. 여기는 지역 문화는 일단 인문 환경에 속하고 민족이나 언어나 풍습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럼 여기 지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문화권이 다르겠지.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를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일단 6개. 근데 우리가 원래 3단원을 같이 나갔어야 되는데 캠페인의 기후 구분도 할 때 캠페인의 기후 구분도가 널리 받아들여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방학 때 들었나요? 안 들었나? 3월달에 한국사 그러니까 4월달에 아니구나 3월달에 통합사에 들었던 사람 여기 있니? 들었어요. 들었지? 들었으면 그 캠페인의 기후 구분도 몇 개? 열, 건, 온, 냉, 한이잖아. 네. 이 중에서 무수목 기후는 뭐예요? 나무가 안 자라는 기후. 건조기후랑 반대기후입니다. 건조기후는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강수량이 적어서 여기 너무 추워가지고 나무가 안 자라겠지. 근데 이 캠페인의 기후 구분도가 좀 대중적으로 널리 기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받아들여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무가 안 자라는 지역은 뭘 못하는 지역이냐면 농사를 못 짓는 지역입니다. 오 그렇죠. 그래서 얘네는 농사 못 짓잖아. 그러니까 오아시스 농업이라는 건 되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도 농사 안 짓고. 그래서 얘네들은 다 뭐 하는 애들이야. 주 산업이 뭐야? 농사를 못 지으니까. 유목을 합니다. 그렇지. 목축을 하는 애들이야. 그러면 가까이 붙어 있는 지역이겠지만 얘네들은 생활 풍습이 어떻겠어? 완전 다르겠지. 완전 다르겠지. 그래서 아시아 문화권 하면서 이런 선지가 나올 수 있다. 아시아 문화권에는 서남아시아, 남부아시아, 동부아시아를 포함하는 지역이다. 아시아 문화권은 맞을까 틀릴까? 틀려. 왜 틀려? 서남아시아는 중동 문화권이에요. 건조 문화권이다. 남부아시아 바로 옆에 있거든요. 완전 생활 풍습이 다릅니다. 실제로 문화권 할 때 저기 아프리카 문화권에 나중에 선지가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민족, 정경, 언어 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 식민 지배 영향으로 지금도 국경 분쟁이 활발하다 이런 게 나오거든. 왜 그러냐면 여기는 국경선이 다른 데는 다 자연 경계라 가지고 국경선이 구불구불하거든. 우리나라 경계가 여기잖아. 압록강 두방강이죠. 그래서 자연 경계를 경계로 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연 경계가 직선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많이 없겠죠. 그래서 다 구불구불합니다. 국경선이. 근데 여기는 국경선이 북아프리카랑 여기는 위에는 건조 문화권, 밑에는 아프리카 문화권은 국경선이 직각으로 이렇게 딱 그어져 있어요. 아프리카 지역으로. 자로된 듯이. 그렇지, 자로된 듯이. 왜냐면 실제로 자대고 그어서 그래요. 왜 여기 뭐 위에 종단 정책 영국 여기 위에 그 이집트 카이로 밑에 케이프타운 종단은 중2 때 배웠다. 삼시. 여기 알제 그렇지. 진짜로 많이 듣는다. 맞아. 삼시 삼비 정책 뭐 할 때 종단 정책, 횡단 정책 하면서 여기까지는 우리 지역으로 하자, 여기까지는 우리 지역으로 하자 이러면서 프랑스, 영국, 뭐 독일 애들이 자대고 그어서 국경선이 일자야. 그러면 이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일자로 자리를 대고 그었다는 거는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 일본이 있고 중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줄을 끄는 거예요. 문화권, 자연경계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얘네가 1번 국가고 얘네가 2번 국가고 얘네가 3번 국가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투표해가지고 여기 대통령 여기 뽑을 거, 여기 투표해가지고 여기 대통령 뽑는 그런 식으로 하겠지. 언어는 얘네들이 같고 민족은 얘네들이 같은데 종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저쪽에 수단이랑 남수단이
원래는 같은 나라였는데 남수단이 2011년에 독립했어요. 국민투표 거쳐가지고 97% 찬성표로 독립을 했는데 독립을 한 이유가 원래는 영국 식민 지배로 똑같은 똑같은 국가로 출발했거든. 근데 그냥 수단은 건조 문화권이에요. 낙타 타고 오아시스 목하고 그런 애들인데 밑에 남수단 지역은 열대 기후 애들이야. 사바나 초원에 애들 사슴 뭐 기린 사자 이런 애들 뛰노는 그런 기후 지역이란 말이야. 생활 방식이 다르고 완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런데 같은 국가로 독립을 한 거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겠지. 이해가니? 그래서 얘네 둘이는 아예 생활 양식이 지역이 비슷하더라도 아예 다르기 때문에 얘네는 다른 문화권으로 따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6개 플러스 여기 건조 문화권이랑 북아프리카랑 서남아시아 지역이야. 그렇지? 그리고 한대 여기 북극 문화권입니다. 얘네도 다르게 해보겠지. 요 바로 밑에 유럽 문화권이거든요. 근데 유럽 애들이랑 북극 문화권 애들이랑 생활 양식이 다르겠죠. 여기는 목축하니까 뭐 목축해. 여기는 낙타 목축하고 여기는 뭐 목축. 술록. 스벤 이쪽 겨울왕국이 스벤. 걔네 목축한다. 그러면서 다른 애들이. 그렇죠? 그럼 몇 개야 총? 6개 플러스 2개니까 8개. 근데 요 문화권에서 2개 정도만 좀 역사가 오래되고 문화가 오래되고 민족의 구성이 다양하고 막 그래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어. 세부적으로 보고 싶어. 어느 대륙이라고. 2개만 만약에 본다면 8개 중에서 2개만 뽑아가지고 얘네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럽 아시아? 유럽 아시아가 구체적으로 구분합니다. 이것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 역사를 보면은 세계사 딱 1단을 책을 펴잖아. 그럼 어느 나라 역사만 나와 있냐면 어느 대륙 역사만 나와 있냐면 여기 대륙 역사만 나와 있어요. 얘네는 역사가 없다. 그지? 이거 얘기하려면 긴데 방학 때 얘기를 했거든 첫 시간에 어쨌든 여기는 인류 역사상 이렇게 큰 막 변곡점을 못 만들어냈다는 거지 얘네들은. 그러니까 나오는 거 맨날 이게 중국 역사, 그다음에 인도 역사, 유럽 역사, 그다음에 중동 역사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생각해 보면 언제 얘네들이 나오냐면 식민 지배 당할 때부터 나와.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 잉카 문명 우리가 배우니 신앙로 개척 때부터 배우잖아. 그래서 얘네들 사실은 인구가 좀 작기도 하고 그리고 남반구는 어차피 내가 2학기 때 인구 파트에서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우리가 북반구가 아프리카는 전부 남반구고 빨간색이 없네. 아프리카는 전부 남반구고 빨간색 검은색이지만 보통은 요렇게 느낌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전부 남반구고 오세아니아 남반구, 남미도 전부 남반구로 생각하잖아. 근데 실제로는 적도가 어디를 지나냐면 적도가 여기를 지납니다. 아프리카를 가운데 잘라요. 아프리카 중부부터 열대 여기가 적도가. 아프리카의 대륙의 70% 이상은 북부예요. 북반구예요. 북반구. 그리고 밑에 호주는 전부 다 남반구에 속하고 남미의 북부까지 여기 적도가 딱 지나기 때문에 남미는 거의 대부분 남반구에 속하고. 그래서 여기 적도 부분이면 여기는 무슨 기후겠니? 적도는 열대 기후야. 사람이 살기 그렇게 좋지 않겠죠. 생산력 자체도 낮지. 스콜이라는 열대성 강우가 1년에 한 200일 정도 내린단 말이야. 영양분에서 다 쓸려 내려가지. 그래서 혹시나 이게 좀 어렵게 나오면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적색토 분포예요. 라테라이트성 적색토라고 합니다. 좀 비옥한 토지는 갈색토 혹은 흑색토거든요. 색깔이 까매 혹은 갈색이야. 근데 그런 영양분들은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고 풀이 썩고 말해가지고 좀 발효가 돼야 되거든요. 미생물이 분해해주고 그래 영양분이 되는데 걔네들은 다 쓸려 내려가고 비에 뭐만 남냐면 좀 무거운 성분이 철 성분이래요. 철 성분만 남은 다음에 철이 산소 만나면 어떻게 돼? 철이 녹슬면 빨리 되죠. 그래서 적색토만 나와요. 농사 잘 안 돼. 괜찮니? 그래서 인위적으로 얘네들을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농사가 되니까 뭘 인위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하니? 비리로 나무를 불태워서. 그게 뭐지? 이동식 발전농업 같은 거랍니다. 괜찮지? 이동식 발전농업. 이런 게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이 산업 때 볼 건데 미리 얘기한 거고. 그리고 여기 사람이 살기 힘드니까 인구가 좀 적을 거고. 그리고 위아래로는. 여기 건조기구야, 건조기구. 열대기후 위아래도 건조기구였죠. 그러면 아프리카 북부 서남아시아 일대 건조기후.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원래 건조기후가 속해야 되는데 중미 지역은 거의 대부분 바다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 건조기후가 넓게 분포하진 않아요. 여기도 건조기후대, 아열대 고압대라고 합니다. 여기 건조기후가 분포하거든. 그래서 호주가 우리나라 60배 정도 크기가 되거든요. 남한 면적이. 근데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에요. 2,500만 만 살아요. 그런 이유가 60배 넓은데 우리나라 인구
그 밀도의 그러니까 인구 전체 그 규모가 절반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인구가 적은 이유가 전체 국토의 80%가 사막이에요. 사람이 할 수가 없겠지. 아이언대 고압대가 여기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해가지? 남반구가 통째로 다 사라져. 이해가지? 그래서 이렇게 좀 주요 민족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고. 북미는 뭐 깊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는데 여기는 가로로 길잖아. 기울대가 같거든요. 문명, 전파 속도, 발전 속도 이렇게 빠르다. 근데 여기는 세로로 길죠. 촌준세라는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세로로 길기 때문에 여기는 기울대가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한다는 건 교류가 힘들다는 거거든. 저기 그 잉카 문명에는 고산기후라고 라마가 있었어요. 동물이 가축이 있었고 여기는 그 마야 문명에는 그 마야 고원 일대라가 여기는 바퀴가 있었어. 근데 둘이 못 만났어요. 열대기후가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문명끼리 서로 교류가 안 되고 합쳐지지 못하고 문명이 발전을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유럽 애들이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그 큰 문명을 만들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는 다 기후대가 같이 가로로 길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주로 전쟁에 의해서 문명 발전 전파 막 이런 거. 송나라에서 나침반 화약 기술 이런 거 만들었어요. 송나라에서 만든 거를 원나라가 육까지 정복하면서 유럽에 전해주고 유럽이 그 나침반 화약 기술을 가지고 신앙을 개척해가지고 식민지를 한 겁니다. 괜찮니? 그렇지? 그래서 주로 이제 인류 역사는 얘네랑 얘네 위주로 흘렀기 때문에 얘네만 세계로 구분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유럽은 세계로 뭘로 나눠서 본다? 세계로 이제 북서 유럽이랑 북서 남부 유럽이랑 동부 유럽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보고 여기는 남부 아시아, 동부 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래 6개였는데 건조랑 한 북극 물 한 번 더 해가지고 플러스 2 맞죠? 8개지. 거기다가 원래 유럽 하나 있었는데 3개로 나눴으니까 플러스 2잖아. 맞지? 6 플러스 2 플러스 하나 있던 걸 3개로 나눴으니까 플러스 2. 여기도 아시아가 원래 하나였는데 3개로 나눴으니까 플러스 2 하면 총 몇 개다? 12개. 12개 문화권의 특징과 문화, 산업, 언어, 종교 이런 거를 쭈루룩 할 수 있으면은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이게 전체적인 틀이야. 일단 가장 기초적인 틀. 항상 이게 공부를 할 때는 틀부터 잡고 살을 채워 나가야죠. 그래서 틀이 6개 문화권 플러스 건조, 북극 플러스 아시아는 3개, 유럽은 3개 이렇게 해가지고 12개를 나눈다는 것만 일단 알고 넘어갑시다.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나와요. 세부적으로. 유럽부터 가는데 유럽부터. 유럽 이렇게 있다. 너네가 이제 기후 파트에도 어차피 해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유럽 지도에 대한 아무런 그 지리에 대한 지리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주요 국가들은 암기합니다. 위치를 지도를 보고 주요 국가들은 유럽을 크게 볼 때는 좀 세 등분으로 내 기준인데 세 등분으로 나눠서 봅니다. 일단 여기 스칸디나비아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위에 있는 섬나라 하나 밑에 있는 대륙국가 둘 아래쪽에 있는 반도국가 셋이 이렇게 요 정도 위치는 알고 있어야 돼요. 유럽 주요 국가들 중에서. 괜찮죠? 그리고 여기 순서대로 1진, 1.5진, 2진 뭐 이런 느낌이야. 옛날에 제일 잘 나왔던 나라. 전 세계 국가 패고 다녔죠. 어느 나라? 영국. 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렸던 나라예요. 전 세계 4분의 1을 얘가 식민지 지배했다. 몽골 아니에요? 몽골이 두 번째. 아. 몽골 제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영토를 차지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좀 못 사는 애들, 아프리카, 뭐 오세아니아, 뭐 남미, 뭐 이런 애들 식민지 지배한 거고, 몽골은 그때 당시 제일 잘 나가는 나라를 다 끼고 다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때 좀 퀄리티는 얘가 더 높은데, 근데 면적은 얘가 더 크긴 해요. 여기는 땅덩어리 자체는 작은데 이제 바다랑 맞닿은 모든 국가들이 내 영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식민지배에서. 그래서 전 세계 4분의 1이 뭐 여기 오세아니아 밑에 있거든요. 오세아니아 영국 땅이었고 인도 영국 식민지였죠. 영국이 제일 중요한 식민지였잖아. 인도가. 그래서 면화 이런 걸 다 영국으로 가져가가지고 산업혁명 나오고 그랬으니까 아편전쟁 하면서 중국 남부도 영국 땅이에요. 아프리카 한 절반 정도는 다 영국 땅이야. 그다음에 그 미국 나중에 독립하겠지만 캐나다랑 미국까지 다 영국 땅이었죠. 그래서 전 세계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뭔데 얘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죠. 왜? 어디선가 해가 지면 다른 식민지에서 해가 뜰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다. 괜찮죠? 일진. 산업혁명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생산력이 여기가 제일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두 번째로 여기 무슨 나라? 프랑스. 여기? 독일. 자, 유럽이 생각보다 땅덩어리가 크지 않거든. 기후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는 땅덩어리가 커야 대륙과 바다의 그 크기 차이가 커야 이제 계절풍이 강하게 불어요. 계절풍이.
계절풍이라는 거는 땅과 바다의 온도차 때문에 계절이 달라질 때 여름엔 땅이 뜨겁고 겨울철엔 바다가 더 뜨겁고 해서 계절 따라 부는 방향이 달라지는 바람을 계절풍이라고 해요. 근데 유럽은 계절풍이 좀 약해요. 왜냐하면 땅덩어리 자체가 생각보다 작아요. 아시아의 4분의 1 크기밖에 안 됩니다. 유럽은. 그리고 유럽은 막 해안선이 복잡하고 그다음에 뭐 반도고 섬이 많고 이래가지고 생각보다 평야 지역이 적어. 평야 지역이. 그래서 얘네들 그 스페인 뭐 이탈리아 뭐 그리스 이런 애들은 좀 시기가 많이 넓어지고 인구 부양력이 받쳐주고 그러려면은 얘네들은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독일, 프랑스가 선진국 유럽 상방이잖아요. 영토 독일. 영국은 이제 산업혁명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른 나라 땅도 내 땅 뭐 이런 거 개념을 내가 잘 나갔던 거고 얘네가 좀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얘네는 그나마 유럽에 얼마 없는 평야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땅들입니다. 여기 북유럽 평원 지역에 속해 있어.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좀 되고 인구 부양력이 좀 되고 그래서 그리고 영국이랑 가까이 있어가지고 산업혁명 영향도 직접적으로 받았고 그래서 얘네가 지금도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들이고 GDP도 얘네들이 뭐 쪼로록 해가지고 뭐 4, 5, 6 뭐 이 정도 느낌으로 나와요. 일반적으로. 참고로 GDP 1위는 미국이고 2위는 중국이고 3위는 일본입니다. 다 우리 주변 나라들이고. 이거 어디 주는 거라는지. 미국도 지금 우리랑 밀접하게 연관 맺고 있잖아. 중국이 바로 옆에 있어서 그래. 중국이랑 맨날 싸우고 있으니까 미국이. 그래서 한반도를 생각보다 좀 중시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다 주변 나라들이지. 괜찮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유럽 1.5진들 옛날에 잘 나갔던 애들 옛날에 2차 세계대전 거래도 걔네 독일 그 영국만큼 식민지를 거의 좀 따라잡았던 프랑스. 둘이 맨날 한숨이잖아요. 100년도 되고. 그리고 아래쪽은 그 전에 조금 잘 나갔던 나라들. 여기는 이베리아 반도라고 합니다. 여기 무슨 나라이니? 스페인. 여기 있는 게 스페인이고 여기가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다. 호날두의 나라죠. 호날두. 그리고 스페인이 조금 더 커요. 조금 더 주요한 나라는 스페인입니다. 실제로 옛날에 동문연합 이래가지고 조금 약간 식민 지배 같은 느낌으로 포르투갈이 스페인에 합쳐졌던 때도 있긴 해요. 근데 지금은 분리돼서 독립된 국가지만. 그리고 얘네는 신앙로 개척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남부 유럽 민족을 라틴족이라고 하는데 저기 남아메리카 지역을 무슨 아메리카라고 하니 문화 판에서는 라틴 아메리카인데 왜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겠니? 얘네가 라틴족이기 때문에 얘네가 식민 지배를 해서 괜찮죠? 그리고 여기는 이탈리아 반도의 이탈리아죠. 지금은 옛날에 잘 나갔던 나라 무슨 나라? 로마. 이탈리아 로마잖아. 지금 로마 수도. 그 수도 로마 도시가 엄청 규모가 엄청 커져가지고 한때 로마 제국이라고 불렸다고 하고 반도 이름 자체는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 이탈리아가 된 거고 여기는 발칸 반도라고 그래요. 여기 옛날에 잘 나갔던 나라 무슨 나라? 여기 밑에 그리스. 까지 들어오고 빨리. 그래서 희정아 들어온 기념으로 여기 무슨 나라? 유럽 지도. 네? 방학 때 했잖아. 3월달 하잖아. 기억이. 영국. 여기 프랑스, 독일, 여기 스페인, 포르투갈, 여기 이탈리아, 여기 그리스입니다. 유럽 역사는 순서가 어떻게 좀 전성기 순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런 느낌으로 가냐면 여기는 땅덩어리 자꾸 반도고 사람도 없는데 왜 얘네들 먼저 전성기가 왔지? 우리가 보통 그리스, 로마 문명이 나왔잖아. 제일 처음 전성기가 왔던 거. 왜 얘네가 아니라 얘네부터 전성기가 왔지? 그때 당시 잘 나가는 나라들이 어디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죠. 무슨 문명? 나일 강의 이집트 문명. 무슨 문명? 디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애들이랑 빨리 교류를 했던 게 얘가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부터 전성기가 온 거죠. 그리고 신라로 개척 이후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무대가 이동하면서 스페인, 포르투갈 전성기가 왔다가 그걸 이제 물려받아가지고 산업혁명을 했던 영국에서 전 세계 지배하고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괜찮죠? 이 정도는 위치를 알아야 돼요. 자 다시 위에 1진 누구라고? 1진 섬나라 하나 어떤 나라? 영국. 그 다음에 2진들 대륙국가 두 개가 프랑스, 독일이고 아래쪽에 반도국가 셋 순서대로 여기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포르투갈. 여기는 이탈리아 반도, 이탈리아. 그리고 발칸 반도에 그리스 정도 있습니다. 괜찮죠? 좋아요. 지도 문제가 조금 이따 나올 거라 가지고 고산고 기출이 있거든요. 다시 이제 유럽 민족부터 보자. 유럽을 이름이 뭐라고 지금부터? 시부 무슨 시부 영상 찍고 있는데 네. 이름 좀 외우려고. 그래. 여기부터 뒤로 넘어주세요. 84페이지. 84페이지. 뭔가 아까 같은. 자, 유럽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곳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사는 유럽 민족명하고 걔네들 종교를 알아야 돼. 괜찮죠? 자, 북쪽에는 얘네들을 처음에 이제 라틴 쪽이라고 하는데 남부 유럽 지역 애들이야. 라틴족. 그 로마라는 이름은 로마 시조 이름이 로물루스라고 있거든요. 로마 시조 이름이야. 로마를 건국한 사람이 로물루스라서 걔 이름 따가지고 로마라고 부른 거고, 걔가 로마를 세웠던 장소 이름이 라티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름을 따가지고 라틴족이라고 부르는데 남부 유럽 애들은 전부 다 라틴족 계열입니다. 괜찮니? 그리고 북쪽에 게르만족이라고 있습니다. 북쪽은 게르만. 독일 국명이 지금 뭐지? 젊은이죠, 젊은이. 젊은이인데 이거 읽으면 어때? 영어로 읽으면 젊은이고, 그지 게르만이에요. 라틴어로 읽으면 게르만인데 거기서 온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게르만족인데, 자 게르만족이 요거부터 하자. 일단 슬라브족부터 슬라브. 동부 유럽을 슬라브족이라고 하거든. 이거 단어 알잖아. 슬라브 무슨 뜻입니까 이거? 노예라는 뜻이야. 원래 슬라브어로 슬라브라는 뜻은 언어라는 뜻이에요. 말이 통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네들끼리는 말이 통하고 얘네들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지. 폴란드까지 슬라브족입니다. 그리고 독일부터 게르만족이거든. 그래서 폴란드에서 독일 애들을 뭐라고 불르냐면 니엠치라고 불렀는데, 니엠치의 뜻은 덩어리라는 뜻이야. 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죠. 근데 왜 슬레이브가 노예가 됐냐? 게르만족이 한때 잘 나가던 왕 중 하나가 오토 1세라는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있었어요. 근데 걔 시기에 이제 게르만족이 잘 나가니까 슬라브 애들을 전쟁터에서 계속 잡아가지고 노예로 썼던 거지. 그래서 저 슬라브 노예 새끼 하다 보니까 슬레이브가 노예가 된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동쪽에는 켈트족이라는 애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다. 지금은 아일랜드라고 영국 옆에 있는 조그마한 섬나라가 있거든. 그 섬나라에 좀 쫓겨가가지고 거기 지역에서만 거의 살고 있어. 근데 왜 켈트족이 없어졌냐? 쫓겨 내려갔냐? 동쪽에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가 뭐였니 얘들아? 중2 때 훈족의 침입으로 게르만족이 이동하면서, 그래서 훈족이 이동해가지고 게르만족을 때리니까 게르만족이 옆에 서쪽까지 가면서 그 밑에 이제 서로마 제국까지 멸망시킨 거잖아. 그래서 게르만족의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켈트족을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북서 유럽 일대가 전부 다 게르만족 땅이 됐어요. 괜찮니? 자, 그러면 옛날에 여기가 독일이 있었잖아요. 게르만족. 여기가 여기까지 갔잖아. 근데 여기까지 갔던 게르만족 일파를 어떤 애들이라고 하냐면 큰 창을 프랑코라고 한대요. 혹은 뭐 솔직한 프랭클리 할 때 그 프랑크, 거기서 원이 땄다는 얘기도 있고, 프랑코라는 긴 창에서 원이 땄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간 게르만족 일파를 프랑크족이라고 하거든. 얘네 무슨 왕국을 세웠고, 프랑크 왕국을 세웠고, 지금 어떤 나라가 그 프랑크 왕국을 계승했다고 자처하고 있겠니? 프랑스라는 나라. 그렇죠? 그리고 여기로 위로 올라갔던 애들 중에 일파가 앵글로족이라는 게르만족 일파가 있어. 앵글로족. 밑으로는, 그래서 이제 앵글로족의 땅이 나가지고 땅 이름이 뭐가 된 건데 여기가? 잉글랜드가 된 거예요. 밑으로 간 거 중에 이제 고트족이라는 종족도, 민족도 있고, 그래서 고트족의 양식이라는 데서 고딩 양식이라는 이제 단어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 게르만족 하면 여기만 살고 있던 애들이었는데, 이것도 게르만족이죠. 여기 프랑크족도 게르만족이고, 앵글로족도 게르만족이고, 고트족도 게르만족이고 이래가지고 게르만족이 널리 펴졌으니까 원래 살던 게르만족 애들을 부를 다른 명칭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원래 살던 요 독일 지역에 있는 애들을 부르는 다른 게르만족 명칭이 뭐냐면 도이치 민족이에요. 도이치. 그래서 도이칠란드에서 독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게르만족이 서쪽까지 다 쫓아냈기 때문에 켈트족은 없고요. 지금 쫓겨내려가지고 켈트족 언어인 게이르어는 사멸일입니다. 지금 우리 제주어처럼. 이제 여기 통째로 게르만족이다. 괜찮죠? 이거를 민족명은 일단 외웁니다. 외워야 된다. 시우야. 5분 있다가, 아니가 5분이 아니고 10초 있다가 시켰거든요. 북서 유럽은 게르만족, 남부 유럽은 라틴족, 동부 유럽은 슬라브족입니다. 10초. 10, 9, 8, 7, 6, 5. 언제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 지워요 선생님. 4, 3, 2, 1. 시우야. 자, 북서 유럽 애들은 무슨 민족이라고? 게르만족. 남부 유럽 라틴족. 동부 유럽 좋아. 하고 나서 플러스 뭐까지만 외우면 되냐면 종교까지만 외우면 됩니다. 안 어렵죠? 다시 나연아. 자, 북서 유럽 게르만족. 희정아. 동부 유럽 슬라브족. 남부 유럽 라틴족이죠. 자, 원래 얘네들은 그 유럽에서 무슨 종교 믿어 지금? 글씨. 크리스트교 믿고 있거든. 전부 다.
참고로 기독교라는 건 제일 넓은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야. 먼 훗날에 찾아와서 우리를 다 구원해, 그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막아주고 대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해 줄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전부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서 온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우리 중국에서 처음에 받아들일 때 어떻게 번역을 해서 받아들이냐면 한자로 기리사독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서 받아들였어요. 기리사독교죠. 너무 길잖아. 그래서 떼고 해가지고 기독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트교가 기독교예요. 괜찮니? 제일 넓은 범주죠. 제일 넓은 범주. 그래서 유럽 애들은 종파는 다른데 전부 다 크리스트교에 들어가요. 괜찮죠? 자,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다 같이 그리스도를 믿다가 동로마랑 서로마 쪼개졌잖아. 그래서 서로마는 멸망하고 서로마에 있는 교황이 동로마에 있는 그 동로마 황제랑 대립하면서 얘는 이제 게르만족한테 포교하고 있었거든요. 로마 가톨릭 교황이. 그래서 원래 우상숭배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이슬람교에서는 그래서 우상숭배 없어요. 기하학적 문의 이런 거 아라베스크 문양 이런 게 다 선지로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멍청한 게르만족한테 뭐 예수님은 어떻고 성모 마리아는 어떻고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게 예수님이야. 여기다 기도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막 얘기를 해야지.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 뭐예요? 우상숭배에서 성상이라는 거는 돌덩어리 대고 기도하는 거잖아. 그죠? 예수님한테 기도해야지 왜 돌덩어리를 대고 거기다 기도를 하고 있냐? 뭐라 그래가지고 갈라졌습니다. 여기는 이제 교황 힘을 좀 빼고 싶었던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상숭배 같은 거 해가지고 여기 이제 로마 교황의 권위가 커지고 있으니까 그거 견제하려고 성상숭배 같은 거 하지 마 이렇게 한 거고, 여기는 거부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쪼개질 거거든요. 상호 파문해요. 동로마 황제도 이제 서로마 교황을 파문하고 서로마 교황도 동로마 황제를 파문해가지고 아예 갈라서고 나서 서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 로마 교황은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편적이라는 단어 뜻은 카톨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편교회라는 뜻이잖아요. 카톨릭. 괜찮니? 이거를 우리나라 기독교가 크리스트교가 처음 들어올 때 로마 카톨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느님 믿는 종교에서 천주교라고 번역했어요. 천주교랑 카톨릭은 같은 말입니다. 괜찮죠? 그리고 동로마 교회 쪽에서는 서로마 교회랑 갈라서면서 자기네들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야 우리는 다른 교회야. 너네는 다르지 못한 교회야 라고 얘기를 했어. 이걸 영어로는 오소독스라고 합니다. 오소독스.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건 알 필요가 잘 안 나오고, 이거를 번역한 거가 오히려 여긴 천주교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정교라고 해요. 근데 동쪽에 이쪽에서 동방정교라고 합니다. 나는 다른 교회고 너는 다르지 못한 교회고, 나는 보편적인 교회고 너는 보편적이지 않은 교회고, 서로 이단이라는 거죠. 근데 이 카톨릭의 중심지는 어디였냐면, 시우야 카톨릭의 중심지는 어디였냐면 로마였다. 서로마 쪽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라고 보통 지칭을 하고, 남부 유럽 애들이 믿는 종교야. 괜찮니? 그리고 동부 애들은 동방정교라고도 하고 다른 교회죠. 근데 여기의 중심지는 로마가 아니라 어디냐면 그리스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야. 비잔틴 제국은 공식 언어가 그리스어야. 그래서 그리스 애들 역사가, 그리스 애들이 자기네 역사 시간에 동로마 제국 역사를 자기네 역사로 가르쳐요. 그리스에서. 그래서 동방정교라고도 부르고 혹은 그리스 정교라고도 부른다. 괜찮죠? 그래서 남부 유럽은 로마 가톨릭, 동부 유럽은 슬라브족이 그리스 정교, 여기는 라틴족이 로마 가톨릭 믿는다까지. 그리고 나서 쭉 이제 역사가 나눠져서 흐르는데, 로마 가톨릭이 한 1000년 정도 지나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너무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교황이 있고 막 교황이 권력 가지고 교황이 막 그 성당 지른다고 면죄부 판매하고 그러잖아. 면죄부, 면벌부를 파니까 거기 이제 북서 유럽 애들이 보기엔 너무 부패하고 타락한 거죠. 어디 성경에 뭐 면죄부 같은 내용이 있냐? 그런 거 없고, 교황 이런 것도 인정 안 하고 그냥 원래 있는 성경 그대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하면서 무슨 개혁이? 종교 개혁이 터졌잖아. 중2 때 배웠다 이거 종교 개혁. 그래서 종교 개혁이 터지고 나서 걔네들이 스스로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저항하는 사람들이다. 무슨 뜻이니? 프로테스트 뜻이 뭐예요? 저항하다, 반항하다는 뜻이야. 어디에 반항하는 거니? 여기 반항하는 거죠. 면죄부 팔고 있잖아. 그런 거 없다는 얘기지. 프로테스트. 그래서 자기네들은 저항하는 사람에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를 번역할 때 우리는 뭐라고 번역하면 개신교, 새롭게 믿음을 고친 교회, 개신교라고 번역합니다. 괜찮니? 그래서
이게 둘이 거의 비슷한데 뭐가 크게 제일 차이 나냐면은 여기는 신부 여기는 뭐라 그래요? 성직자요. 신부님. 여기서는 성직자를 뭐라 그러죠? 목사님. 그죠? 그래서 평신도 위에 사제 위에 추기경 위에 교황이 있는 거는 여기 많이 있어요. 여기는 12억 정도 인구가 되고 여기는 6억 정도 인구가 되거든. 인구 차이가 2배 정도 나긴 나는데 우리나라는 개신교가 좀 주류긴 하지만 여기가 기독교로 보내는 개신교가 있다. 근데 이 개신교에서는 교황, 뭐 추기경 이런 거 인정 안 하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분이 같아요. 그래서 목사의 목자, 양치기 할 때 칠목자를 쓴다. 목자죠. 예수님은 그 백성들에게 민중을 이끄는 목자잖아. 그래서 이끌어주는 존재인 거지. 칠목자, 양치기처럼 길러주고 이끌어주는 존재인 거지. 내가 너네보다 높은 계급이 아니야. 여기는 만인 사제설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없어요. 여기가 교황이 있고 대신에 여기는 교황청에서 교리 같은 걸 일렬로 정해주거든. 그래서 모든 종파가 다 똑같은 게 로마 가톨릭이야. 그리고 성경에 대한 해석도 다 일률적입니다. 근데 여기는 만인 사제이기 때문에 종파가 엄청 많고요. 그다음에 그 종파마다 다 성경에 대한 해석이 다 달라요. 뭐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알 필요는 없고 단어만 배우면 돼 사실 결론. 시우야 15초 줄게요. 15초 동안 슬라브, 라틴, 게르만, 북서유럽, 남부유럽, 동부유럽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종파, 그리스 정교, 로마 가톨릭, 개신교를 외우면 됩니다. 15초. 친구 이름 뭐니? 친구 이름? 친구 이름 뭐지? 박준혁. 준혁이? 준혁이? 준혁이 시키겠습니다. 15초. 요거 종파까지 알고 있어요. 10초 5초. 자 다시 준혁아, 자 북서유럽 민족이 뭐였니? 게르만. 동부유럽, 슬라브, 남부유럽, 라틴, 라틴족. 북서유럽 게르만족 무슨 종파를 믿었냐? 가톨릭이 아니지. 뭘 믿었을까요? 계신. 개신교를 믿었다. 프로테스탄트 혹은 개신교. 남부유럽이 뭐야? 졸지 말고 시부야 뭐야? 남부유럽 천주교 혹은 가톨릭. 동부유럽은 그리스 종교. 그렇지. 그리스 종교, 남종교. 가톨릭은 남부유럽.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 구분을 이렇게. 자 84페이지에 1번부터 북서유럽 민족이 뭐야? 어떤 민족? 게르만족. 이번에 남부유럽 무슨 민족? 라틴족. 3번 중부유럽 무슨 민족? 대표국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영프도, 스페인, 포르투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이 북서유럽, 남부유럽, 동부유럽 대표적인 국가들입니다. 기후는 기후 파트에서 나중에 같이 할 거지만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다. 시간이 있으면 같이 할 거고 시간이 없으면 그냥 넘길 건데 영상으로 대체할 겁니다. 왜냐면 3월달에 하긴 했어. 기후 파트는. 안 들은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고요. 영상으로 봐야지. 시간이 시수 자체가 부족해서 보충 때려박아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온대에는 서한 해양성 기후고 북서유럽 같은 경우 여기는 그래서 호남으로 합니다. 짧게 하죠. 짧게. 기후 파트에서 다 나오는 내용을 너무 길게는 할 필요는 없고요. 자 북반구에 바람이 크게 두 가지 바람이 분다. 북반구에 부는 바람이. 자, 편서풍이란 바람이 불고 계절풍이란 바람이 불 거예요. 이렇게 부는데. 자, 이 편서풍이란 바람, 편서풍 요거부터. 자, 북한에서 6.25 전쟁 때 남쪽으로 쳐들어왔죠. 그죠? 이거를 모르는 애들은 없어. 북한이 선방을 친 거를 모르는 애들 없거든. 근데 북한이 한 게 남침이야, 북침이야. 이거 얘기했니 근데? 남침이요. 얘기했지. 네. 알 필요 없지 않나요? 당연히 편서풍부터 바로 갑니다. 편서풍이죠. 항상 서쪽으로 치우쳐져서 부는 바람이죠. 편서풍. 여기까지 얘기했지. 이쪽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지구 자전 때문에 부는 바람이지. 기억나죠? 그리고 이것도 얘기했니? 바람은 고온으로 고온 얘기했니? 얘기 안 했니? 이거는 문장을 하나 외워두세요. 바람은 적어놔라. 저 위에 그냥 빈칸을 적어주세요. 바람은 고온으로 고온입니다. 내가 좀 만들고 혼자 잘 만들었는데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바람은 고온으로 고온. 고온 뜻이 뭐야? 건너. 들어갔다 시작하다 계속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바람은 고온으로 고온이니까 바람이 저온에서 고온으로 부는 거야, 고온에서 저온으로 부는 거야. 저온에서 뭐? 저온에서 고온으로 불어가니까 항상 바람 따뜻한 쪽으로 부는 거예요. 괜찮죠?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가 바람이 뜨고 태양빛이 많이 내리치는 지역이 여기 뜨겁겠죠? 뜨거운 지역이고 그러면 뜨거운 지역이면 공기가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지표면 기준이거든. 지표면은 기압이 저기압이야, 고기압이야? 저기요. 저기압이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안 따뜻할 쪽은 기압이 여기 고기압일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여기 만약에 지하철 칸이 두 개가 있다. 여기는 이제 핫스페이스라 가지고 핫플레이스라 가지고 여기 있던 애들이 막 내렸어. 똑같이 다 몰려 있다가 여기 막 훅 빠져가지고 여기는 듬성듬성 비어 있잖아. 그럼 여기 막 미어 터지니까 몇 칸으로 이동하겠지. 그죠? 그래서 공기 분자가 이동하는 거지. 뭐처럼 풍선 이렇게 딱 했다가 이렇게 딱 풍선 놓으면 안에 있는 바람이 고기압이니까 여기 있는 게 바깥으로 나가잖아. 그 공기 분자가 이동하는 게 바람이죠. 그래서 뜨거워야 위로 이제 올라가고 저기압이 되니까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바람은 고온으로 고온인데, 자 여름이에요. 여름 북반구 항상 북반구는 대륙이 위에 있고 바다가 밑에 있죠. 그러면 여름일 때는 대륙이 더 뜨거워요, 바다가 더 뜨거워요? 대륙이 더 뜨거워. 이건 뭐 생각하면 되냐면 라면 끓일 때 냄비 불 딱 켜놓고 물 받아 놓은 다음에 물에 한 손가락 넣고 냄비 한 손가락 대고 불을 딱 켜. 어디가 먼저 뜨거라고? 냄비가 먼저 뜨거죠. 그죠? 물이 천천히 끓기 때문에 물은 비열이 크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땅이 더 뜨겁습니다. 이해가니? 그럼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불겠어? 바람이 어디서? 바다에서 육지. 바다에서 육지로 불겠죠. 여름철에는 이제 대륙이 더 뜨거우니까. 괜찮죠? 육풍이요. 아, 그지. 이거는 해풍이라고 불러요. 바다에서 여기 편서풍이잖아, 서쪽에서. 그래서 여름에는 해풍이 불고 바다에는 육풍이 분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육풍이 분다. 괜찮죠? 자, 그러면 여름철이야. 여름철에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와요, 북쪽에서 불어요? 남쪽에서 불어오죠? 그러면 뜨거운 바람, 적도가 여기 있으니까 뜨거운 바람이야, 차가운 바람이야? 뜨거운 바람이지. 그리고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습한 바람이야, 건조한 바람이야? 습한 바람이지. 그래서 우리 여름은 고온 건조합니다. 고온 다습하죠. 우리 여름은 고온 다습하고. 반대로 겨울철이면 어떻겠니? 어디가 온도가 뜨겁겠어? 겨울철에는 바다가 뜨거워요, 땅이 뜨거워요? 바다가 뜨겁지. 그래서 바람이 이쪽으로 붑니다. 고온으로 고온이니까. 맞지? 그러면 위에서 밑으로 불어오는 바람이랑 차가운 바람이랑 뜨거운 바람이야. 차가운 바람이죠. 그리고 대륙에서 바람이 불어 내려오네. 그러면 건조한 바람이랑 습한 바람이야. 건조한 바람이죠. 그래서 우리 겨울은 실내 건조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아무리 바다 들어가면 따뜻해요. 그러니까 땅보다는 거기가 더 따뜻해요. 바다가. 거기에 천천히 식는 거죠. 근데 네 체온보다 더 네 체온은 36.5도씨이기 때문에 네 체온보다 그럼 저 체온증 걸려가지고 뒤질 건데 겨울철 바다 들어가면. 그래서 북반구에 현서풍도 불고 계절풍도 둘 다 불어. 북반구는 항상 불고 있는데 근데 뭐가 문제냐면 시간에 배운 건 과학 시간에 배워. 지금 대기 대순환 할 때 배워요. 페르미나 릴리 순환, 예. 극순환 그거 나오죠. 그 내용이 상단은 원래 그 세계의 지리 내용이랑 지구과학 내용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 자, 그러면 북반구에 그 편서풍이랑 계절풍이 다 부는데, 그래서 유럽도 편서풍, 계절풍 영향을 다 받고 아시아도 편서풍, 계절풍 영향을 다 받고 있거든. 근데 계절풍이 영향이 더 크려면 어떻게 되냐면 땅과 바다의 온도차가 클 때 계절풍 힘이 강해져. 그죠. 자, 근데 유럽은 아까 얘기했듯이 땅덩어리는 생각보다 작다 그랬지. 아시아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여기 있고 동남아시아 있고 여기 중국이 있는데 땅덩어리 여기는 크고, 그래서 대륙과 바다의 온도차가 여기는 크고 여기는 작지. 그래서 여기는 계절풍이 영향이 더 크고요. 계절풍 영향이 더 크고, 여기는 현서풍 영향이 크다. 여기도 계절풍이 불지만 계절풍 영향이 미비한 거지, 상대적으로. 이해가니? 근데 그래서 이제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벼라는 거는 아열대 작물이거든. 그래서 벼농사를 지으려면 어떤 기후가 있어야 되냐면 햇빛이 쨍쨍하고. 너 수능 안 됐어? 전공 캠프 안 된디 너는? 저는 안 냈어요. 여기 84페이지 보세요. 넘겨주세요. 84페이지. 난 얘가 제일 먼저 줄 알았는데. 자, 그래서 유럽도 편서풍 계절풍이고 여기도 편서풍 계절풍이 불지만 여기는 편서풍 영향이 강하고 여기는 계절풍 영향이 강하고. 그리고 벼농사를 지으려면 1년 내내 한 번 이상은 1년 내에 그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기후가 되려면은 습하고 뜨거운 바람이, 비가 많이 오고 햇볕이 쨍쨍한 기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후가 있으려면은 계절풍이 불어야 그런 기후가 한 번은 생겨 1년에. 근데 유럽은 1년 내내 이 편서풍 바람만 불죠. 그러면 1년 내내 흐리단 말이에요. 햇볕이 안 들어. 이게 강수량은 충분히 있지. 강수량은 충분한데 햇볕이 1년 내내 그 강수량이 없어. 1년 내내 비가 내릴 때면 얘네는 뭐 해요? 해가 뜨는 날에 가끔씩 공원에 가가지고 일광욕 하는 풍습이 있잖아. 널브러져가지고 광합성 하는 거죠. 태양빛을 좀 흡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름철에 여기는 고온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남부 유럽으로 지중해 휴가를 가잖아. 그런 게 있다. 기후 파트에 나와요. 그래서 이 편서풍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기는 벼농사를 못 지어.
여기는 계절풍 기후이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은 남부아시아 열대 계절풍 기후, 동남아시아 열대 계절풍 기후, 동부아시아 온대 계절풍 기후라서 전부 다 변호사를 짓습니다. 괜찮니? 근데 여기는 변호사를 못 짓기 때문에 자 둘이는 뭔 차이냐면 뭐 얘기하려면 끝도 없긴 한데 만약에 변홍사랑 밀농사를 동시에 지을 수 있는 기후대인 지역이 있어. 그럼 밀농사를 지을까 변홍사를 지을까? 그 기후에서 무조건 변홍사를 짓습니다. 왜 변홍사를 짓지? 벼가 더 많이 있어서. 그렇지. 벼가 맛있는 건 아니고 벼가 수확량이 압도적이에요. 수확량이 훨씬 많아. 계속 인구 전 세계 인구는 거의 50% 이상이 항상 인구 관측 이래로 50% 정도가 50에서 60% 사이가 매년 매 시기 아시아가 인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지금도 세계 인구의 60% 아시아인이야. 왜 아시아인이겠니? 중국인이. 한꺼번에 많아. 변홍사 때문에 변홍사 때문에. 인구 땅 크기도 크긴 큰데 땅 크기에 비해 인구 밀도가 더 높아. 왜 인구 밀도가 높겠어? 변홍사 때문에. 이해가니? 이거 이제 말이 뭔 말이 있습니까? 변은 익을수록 왜 변을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까? 무거워지니까. 머리가 무거워져서 수확량이 많다는 얘기야. 봐봐. 밀농사 있고 변농사가 있는데 여기는 1kg를 심잖아. 그러면은 10kg 정도로 수확할 수 있어요. 10배 수확할 수 있지. 여기는 1kg를 심으면 120kg 정도로 수확할 수 있어요. 12배 차이잖아. 근데 심지어 이 변은 어디서 에너지를 얻냐면 여기 밀농사는 반농사고요. 변농사는 논농사인데 둘이 뭔 차이니? 너는 가만히 두면 알아서 하고요. 가만히가? 여기 노동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 변농사가. 잡초 뽑아줘야 돼가지고. 아. 여기는 물을 항상 채워 넣는 밭이고 그냥 지척거려. 여기는 맨 땅에다 그냥 씨 뿌려서 농사 짓는 거예요. 반농사는. 그래서 올챙이는 어디 잡는다? 논에서만 잡는다. 서울 촌놈들이라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게 모르지. 나는 외할머니 댁이 그 시골이라 가지고 어렸을 때 이제 논농사 좀 돕고 반농사 이렇게 비닐하우스 이렇게 씌워봤단 말이야. 너네는 그런 경험이 없죠. 그래서 여기 수확량이 압도적인데 변은 에너지를 물에서 얻기 때문에 물만 잘 채워주면은 매년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겨울철에는 이걸 되게 힘들거든. 날씨도 춥고 그래서 농사가 안 되는데 열대 기후 지역은 벼가 한번 자랐는데 5개월 정도 걸려요. 5개월 정도 걸리는데 항상 물이 채워져 있고 1년 내내 비가 오잖아. 그리고 항상 날씨가 따뜻하죠. 그래서 1년에 변농사를 2에서 3모자를 합니다. 그래도 지력 고갈이 안 돼. 왜냐하면 물에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사를 짓지. 모든 변호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도 생산량 많아가지고 이거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안 자라. 지금 보니까 햇볕이 안 뜨니까 당연히 벼가 못 자라지. 근데 밀농사는 에너지를 어디서 얻냐면 땅에서 에너지를 얻는단 말이야. 땅에서 지력을 얻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농사를 못 지어요. 1분 있다가 1분 더 쉬세요. 1분 있다가 지나. 다음에는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한 번 밀농사 지면 그 다음에는 밀농사를 못 지을 거 아니야. 일단 그냥 쉬게 해요. 휴경을 집니다. 여기 밀농사 짓고 그 다음에 조금 풀이 자랄 거 아니야. 여기다 목축을 해요. 세모. 이걸 뭐라 그래? 밀농사랑 목축이랑 같이 합쳐다 그래서 목축. 혼합농업이라고 합니다. 혼합농업. 삼포식 농업이라고 그러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 땅 구역을 나눈 다음에 여기 농사 짓는 동안 여기는 목축을 하고 여기 이제 쉬는 동안 여기 농사를 짓고 여기 목축하는 동안 여기는 놀리겠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단 말이야. 삼포식 농업. 이거를 혼합 농업이라고 합니다. 밀농사랑 목축이 합쳐졌다는 거죠. 괜찮니? 그래서 여기는 혼합 농업. 여기는 변농사. 아시아는 무조건 변농사다. 무슨 바람이 불기 때문에 계절풍이 불기 때문에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5분이니까. 지도를 좀 빨리 나갑시다. 4시 반에 알람 맞추고 다 일어났는데 다시 잘 들어볼게요. 난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빨리 시작합시다. 네. 그래서 여기는 혼합농업 여기는 그리고 여기 기후 파트 할 때 한 얘기를 하는데 지중해성 기후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한 얘기를 잠깐. 네, 지구가 이렇게 이상하게 오른쪽으로 좀 기울어져서 자전 중이거든요. 그래요? 23점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23.5도 이상하게 오른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거 이상하게 오른쪽으로. 네, 태양빛을 이렇게 봤는데 이제 여기가 적도입니다. 적도가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태양빛을 받고 있어.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지점은 어디냐면 태양 직합점이라고 태양빛을 직각으로 받는 지점 여기가 제일 뜨거워요. 여름철에는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지점이 적도가 좀 위에 있다. 북반구 여름철에는. 근데 반대로 북반구 겨울철에는 이렇게 되는 거지. 적도가 이렇게 있으니까. 북반구 겨울철이 되면은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지점이 적도가 좀 아래로 가요.
그래서 원래 적도 부분부터 열, 건, 온냉, 한 이렇게 가잖아. 그죠?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은 건조기가 좀 위로 올라오고 열, 건, 온냉이 좀 위로 올라오고 겨울철이 되면 열, 건, 온냉이 좀 밑으로 내려갑니다. 괜찮니? 그래서 원래는 여기는 온대 기후에 들어갔어야 돼. 남부 유럽은 온대 기후입니다. 원래는 북부 아프리카까지만 건조 기후인데 여름철만 건조기가 좀 올라가가지고 남부 유럽이 여름철에만 사막 기후가 나타나요. 괜찮니? 뭐 사막 기후는 농사가 돼야 안 돼. 안 돼.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여기 밀농사가 안 돼요. 여름철에만 안 돼. 겨울철에는 밀농사를 짓습니다. 괜찮니? 그러면 여름철에 밀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그러면 여름철에는 뭐 먹고 사는 애는 고기. 나무 열매를 길러가지고 나무 열매 따먹고 사는 그런 그 농업 방식이 있어요. 그걸 수목농업이라고 합니다. 나무 숫자에 나무 목자에 수목농업. 나무 농업입니다. 나무 열매 먹는 거죠. 포도, 올리브, 레몬, 오렌지 같은 거 그런 거 재배하는 거. 그래서 이 올림픽 보면 뭘 씌워줍니까? 월계가. 그 피자에 나오는 토핑이 올리브거든요. 그 까만 거. 그 가지랑 그 나무 이파리까지 만드는 게 열계간이야. 그래서 올림픽 때 그거 씌워지는 거지. 그리고 포도주, 와인 이런 거 이 남부 이탈리아 이런 데 유명하단 말이야. 포도 재배하는 거지. 수목농업. 그냥 좀 농업 방식 수목농업까지 알아두시고 그리고 뭐 동부 유럽은 그냥 여기 이게 우크라이나 일대에 좀 비옥한 흑토지대가 있다면 농업 종사자가 많다 정도로 알면 되고. 자, 종교로 갑니다. 4번 시후 맞니? 아까 예. 시후. 자, 종교. 북서유럽 무슨 종교? 무슨 교? 4번. 개신교. 그렇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5번 남부 유럽. 이름이 아까 정훈이? 누구세요? 더훈이? 맞나? 누구세요? 아니, 아까 나였나? 5번 무슨 종교? 천주교라고 해요. 로마 카톨릭을 번역할 때 천주교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뭐니? 계속 까먹고 있는데 이러면서 알아가는 거지. 이름 뭐니? 시구는 알아간다 이제. 건우지. 건우에 하면 6번 뭐니? 그리스 오소독스. 정교 바른 교회다. 바른 교회. 역사 시간이네요. 바른 교회 정당 최후가 만든 정치기구는 동방정교라고 합니다. 동방정교 혹은 동방정교회. 그래서 저 위로 갑니다. 자, 북서 유럽은 높은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네. 뭐 때문에? 산업혁명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높은 민주주의 수준을 가지고 있네. 뭐 때문에? 시민혁명 때문에. 명예혁명 프랑스혁명보다 시민혁명에 속하죠. 비슷해요 이거. 자본주의, 그러니까 산업혁명 때문에 도시 상공업자 계층이 자본가로 발전한 거야. 그래서 얘네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신분은 좀 사회적 지위는 높아졌는데 신분은 똑같이 뭐야? 평민이죠. 그래서 귀족, 뭐 왕족 이런 성직자 이런 애들만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거든. 바스티유 감옥. 그치,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 하면서 거기 주도 세력이 도시 상공업자들입니다. 자본가들이 주도 세력이 돼서 평민들이 그냥 따라간 겁니다. 나머지 농민 같은 애들은. 그래서 상업하고 공업하는 애들. 그러니까 상인 세력이랑 공장주들 얘기하는 거예요. 공장주인들. 그 걔네가 자본가들이고 그 밑에 대다수는 노동자지. 근데 노동자들이 실권이 있었냐? 실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혁명 이후에 투표권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얼마나 늘어나면 2%에서 자그마치 5%까지가 늘어났습니다. 왜냐면 여성들은 여전히 투표권이 없지. 농민, 그다음에 여기 공장 노동자 다 투표권 없어.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 같이 노동자들의 투표권 확대 운동 이런 거 나오는 거잖아. 그런 거. 여튼 그래서 같이 연관돼 있는 거야. 산업혁명이랑 시민혁명이랑.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도시 자본가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시민혁명 같은 게 일어나는 거라고. 근데 민주주의 수준, 높은 경제 수준 발달한 거고. 자, 9번 관광산업이 발달했는데 이 지역이 남부 유럽이 어떤 문명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문명의 이집트 북부 아프리카고 그리스 로마 문명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요 기억나죠? 편서풍 불기 때문에 북서 유럽은 1년 내내 날이 흐리다. 그래서 가끔씩 해가 뜨는 날에는 뭐 합니까? 광합성 아주 공원에서 일광욕 하는 풍습이 있잖아. 그리고 여름철에 딱 여름 휴가를 받았는데 그럼 어디로 가고 싶어? 남부 유럽으로 가고 싶어. 왜? 여기는 남부 유럽이 여름철에는 햇빛이 쨍쨍하니까. 근데 마침 가봤는데 남부 유럽 여름 휴가를 하는데 여기 뭐가 있는 거야? 오, 그리스 로마 문명 발상지 해가지고 문화 유적이 만든 지역으로 휴가를 갔다라는 거죠. 괜찮지? 그래서 9번의 그리스 로마 문명의 발상지. 자, 그리고 냉대림 뭐라 그랬니? 방학 때 우리 나연아 방학 때 3월달 했잖아. 냉대림을 뭐라 그랬어? 냉대림에 있는 침엽수림을 뭐라 그랬지? 그렇지, 타이가. 그 시베리아 호랑이 나오는 거 생각했죠. 시베리아에서 냉대림에서 호랑이가 기어 나오는 거 타이가입니다. 타이가? 이거? 마크하네. 타이가 같은 이제 침엽수림이 넓게 분포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무슨 집을 짓는다?
통나무 집을 지어요. 통나무 집 짓고 타이가 냉댕이 같은 거 발전하는 지역이다. 하나 써놔라. 아직 안 넣어놨는데 다른 보석여고 기출에서 펄프라는 게 키워드 나왔어. 펄프. 종이만 해도 쓰는 거. 어? 종이만 해도 쓰는 거. 그치 맞아. 목재 가공업을 뜻해요. 펄프 산업. 근데 펄프 산업 이런 거 하니까 애들이 뭐 플랜테이션 농업인지 뭐 무슨 뭐 농업인지 잘 모른단 말이야. 근데 목재 가공업이고 침엽수림에서 발달하는 냉대 키워드야. 그 추가로 넣어놔야겠다. 펄프 산업이 발달했다. 또 동부 유럽 지역 키워드입니다. 혹은 냉대 기후 키워드입니다. 그죠? 통나무 집 옆에 적어놔. 자 아메리카 문화권으로 갑니다. 자 아메리카 문화권인데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는 그냥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라고 적으면 앞으로 나는 반점 줄 겁니다. 틀렸다고 해야 돼. 엄밀히 말하면. 왜 틀리냐면 자, 유럽이 여기 있고 유럽이 여기 있고 여기 아프리카가 있고 여기 북미 지역이 있고 남미 지역이 있는 거지. 야 자세히 봐. 조금 더 그려서 여기가 아이스크림 아니야? 멕시코입니다. 멕시코가 있거든. 근데 여기 남북 아메리카를 가르는 기준은 여기 있는 파나마 문화예요. 그래서 멕시코는 북아메리카예요. 오. 근데 문화권 우리 세계지리에 내고 두 개를 구분합니다. 지역적 경계와 문화적 경계를 구분을 해. 근데 우리는 세계지리가 아니고 통합사이기 때문에 문화적 경계만 구분하면 돼요. 왜냐하면 문화권 파트라서. 그래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라는 단어는 잊어버리세요. 파나마 문화라는 경계도 잊어버려도 돼. 근데 뭐는 기억해야 되냐면 문화적 경계는 언어 기준이거든요. 멕시코는 라틴어를 씁니다. 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와 잉글로 아메리카라는 단어를 써야 돼. 자 그러면 북부 아메리카인데 북아메리카가 아니라 북부 아메리카는 이쪽 지역은 무슨 아메리카다? 잉글로 아메리카라고 쓰는데 왜 잉글로 아메리카예요? 잉글리시요. 그렇지. 누구 식민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영국 식민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앵글로 쪽의 식민지배를 받아서 앵글로 아메리카죠. 그죠? 밑에는 왜 라틴 아메리카가 있어요? 그죠? 이스파니아, 포르투갈, 라틴족이죠. 라틴족 지배를 받았으니까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괜찮죠? 그리고 요 경계를 기억을 해야 돼. 이 경계를 나누는 기준. 여기는 지리적 경계는 파나마나고 문화적 경계를 가르는 기준은 멕시코 위에 있는 강입니다. 미국과의 접경지대 리오 그란데 말입니다. 네, 그란데 강입니다. 리오 그란데 강. 그란데 사이즈인데 그 그란데 강입니다. 리오 그란데 강이에요. 괜찮죠? 자, 북부 아메리카를 뭐라고 한다고 10번에 북부 아메리카. 잉글로 아메리카라고 그러고 남부 아메리카를 뭐라고 한다고? 라틴 아메리카라고 한다고. 대표국은 여기는 미국이고 대표국은 여기 브라질이겠지. 위에 캐나다 있고. 그래서 여기 대부분 온대 기온대 미국이 그 세계 지도를 보면 좀 웃긴 게 전 세계에서 가장 영토 크기가 큰 나라는 어디야? 러시아. 2위는 어디야? 중국. 캐나다야. 캐나다가 중국보다 영토가 커요. 3위, 4위가 어디냐면 중국이랑 미국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발표하는 게 왜냐면 미국이 좀 해안선이 복잡하고 호수가 많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발표하면은 중국이 전 세계 영토 크기 1위고 미국에서 발표하면 미국이 영토 크기 전 세계 제일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표할 때는 중국이 영토 크기 3위 국가고 미국에서 발표할 때는 미국이 영토 크기 3위 국가예요. 둘이 삐까삐까해. 근데 인구 수는 이제 인도가 1위고 중국이 2위잖아. 맞지. 러시아랑 캐나다가 영토 크기는 제일 크거든. 근데 인구 수는 어때? 여기 무슨 기후인데? 냉대 기후. 그죠? 제일 영토 크기 큰 두 나라가 냉대 기후 땅덩어리 가진 나라라고. 뭐 온대 기후에서 가장 넓은 땅덩어리 가진 애들이 어디 있니? 인도 중국. 중국이랑 미국이지. 인도는 3, 4위가 미국, 인도라니까. 미국, 중국이라니까. 인도는 많이 없어. 인도 5위. 인도는 그 영토 크기만 한 6인, 7인쯤 돼. 여기도 크긴 크지. 근데 거기는 이제 이게 예전에 10위까지 외워 다녔었는데 중학교 때. 훌륭하다. 여튼 굉장히. 그래서 온대 기후 지도 세계 지도를 보잖아. 중국이랑 미국이 위도대가 똑같아요. 온대 기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 그러니까 세계 1, 2 강대국인 거야. 그래서 미국, 브라질이고 대부분 미국은 온대 기후고 위에 캐나다 같은 기후 냉대 기후. 그다음에 여기는 거의 대부분 열대고 남미 북부가 다 열대 기후거든요. 그리고 밑으로 가면 일부 온대 기후 국가들이 있어.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 그리고 온대 기후는 거의들 백인 거주 비율이 좀 높습니다. 경제력에 따라 살기 좋은 지역은. 그리고 산업은 미국에서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기업적 농업, 기업적 목축을 해. 여기 그 농부 아저씨들은 전부 다 대기업 사장님들입니다. 비행기로 씨 뿌리고 트랙터 막 엄청 막 하고 막 열대 트랙터 열대씩 끌어오고 막 이렇게 농사 짓고 그래. 그리고 산 하나 통째로 막 소들 풀어놓고 키우고 막 그렇게 해요. 기업적 농업, 기업적 목축한다. 땅덩어리도 크고 돈도 많으니까. 괜찮죠? 기업적 농업 목축 같은 거 하고. 자 종교로 본다. 12번 종교. 북부 아메리카래요. 무슨 종교를 믿을까? 개신교.
그치, 개신교야. 그리스도교라고 하면 조금 애매해. 개신교야, 개신교. 왜 개신교를 믿게 돼? 영국의 그치, 영국 식민지를 받았으니까. 뭐 아주 쉽죠. 13번은 무슨 교? 라틴 아메리카의 무슨 교계니? 천주교. 천주교야, 그렇지. 카톨릭은 천주교입니다. 13번은 천주교. 그리고 14번 앵글로 아메리카는 무슨 언어겠어? 영어. 영어. 너무 쉽죠. 영어고. 그리고 혹시나 선지 중에 이런 선지가 나온다. 미국. 앵글로 아메리카 선지로 나와가지고 혼혈 민족이 다양하게 분포한다. OX. 오. X다, X. 오. 혼혈 민족은 X다. 혼혈 민족은 라틴 아메리카 키워드가. 앵글로 아메리카는 혼혈 민족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나오면 안 돼요. 여기는 그 이민 받은 지 한 20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게 아주 귀여운 나라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민들을 받았을 때 주로 경제력에 의해서 경제력, 땅값, 뭐 집값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나눠서 살아요. 거의 안 뭉쳐지고 코리아타운 따로 있고 뭐 차이나타운 따로 있고 히스패닉촌이 따로 있어. 히스패닉이라는 거는 라틴 아메리카 계열 이주민들을 대요. 히스패닉들은. 그래서 미국 백인들 따로 살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혼혈 민족이라는 단어 안 나오고 어디가 혼혈 민족 나오냐면 라틴 아메리카의 혼혈 민족 나와야 돼요. 여기는 신한국의 1492년대부터 한 500년 정도 넘은 지역이고, 자 처음에 유럽 애들이 여기 식민지배를 딱 갔을 때 자 피사로의 그 400대군하고 유럽 스페인 400대군과 400명 대군과 8만의 그 아즈텍 원주민들이 붙었습니다. 얘가 이겼겠죠? 왜 이겼겠니? 기술력보다 더 큰 기술력도 있지. 기술력도 있는데 그보다 큰 문제는 뭐냐? 그 큰 요건은 뭐였냐면 다 떨어져요. 90%가 전염병으로 사망했어요. 여기는 이제 여기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보통 전염병은 수인성 전염병이 많아. 그러니까 짐승 숫자를 써서 짐승에서 유래된 전염병. 그래서 패스트, 흑사병, 쥐에서 코로나, 박쥐에서 메르스라고 옛날에 유행했던 낙타에서 왔어요. 그다음에 뭐 돼지 콜레라, 돼지 뭐 이런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전염병들에 대해 그냥 처음 개 길들이고 말 길들이고 돼지 길들이고 그랬던 유럽 아시아의 원주민들은 많이 처음에 뒤졌겠죠. 근데 많이 뒤지다 보니까 뭐가 생성된 거야? 내성이 생긴 거지. 근데 얘네들은 내성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90%가 전염병으로 뒤졌습니다. 10%는 이제 살아남은 애들이 내성이 생겼겠지. 그래서 얘도 뭐 점령해가지고 야 땅덩어리 넣었다 야 뭐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플랜테이션 넣고 할 수 있는 했는데 일을 시킬 사람이 없는 거죠. 점령했는데. 그래서 그 노예를 일을 시킬 노동력을 어디서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여기서 아프리카 노예들 보내가지고 금 캐고 그 은이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서 다시 그 금 가지고 아프리카 노예 사가지고 삼강무역. 그렇지 삼강무역.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삼강무역? 여기서 나온 거죠. 와, 오랜만이다. 플랜테이션 농업이 유래가 요겁니다. 삼강무역. 세계사 공부를 열심히 했네요. 좋습니다. 삼강무역 하면서 이거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 단어가 아니는데 이게 따로 외울 필요는 없고 백인이 있고 원주민이 있고 흑인 노예들이 있는데 그 좀 권력 순으로 글자 크기가 다르거든. 글자 개수가 다르거든. 백인과 원주민을 메스티소라고 해요. 네 글자죠. 메스티소. 백인과 흑인을 물라토라고 합니다. 세 글자죠. 물라토. 그다음에 원주민하고 흑인 노예 차를 산모라고 합니다. 세 번째 계급이죠. 산모. 그래서 이게 제일 권력이 좀 낮을 것 같으니까 두 글자밖에 안 되잖아. 요거를 외울 필요는 없고 얘네들 누구의 혼혈이라는 걸 외울 필요는 없고 얘네들 이름이 나왔을 때 혼혈민족이네. 혼혈민족은 라틴 아메리카라는 걸 알고 있으시죠. 괜찮죠? 그래서 여기는 히스패닉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고 앵글로 아메리카에서는 여기서는 혼혈민족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히스패닉이 뭐였죠? 히스패닉 라틴 아메리카 계열 이주민. 밑에서 요거 내려오면 돼요. 여기서 올라가지. 자 그래서 14번에는 영어 쓰는 거 맞고 그냥 이민자들이 많아 민족 구성이 다양하다라고만 나와. 여기 끝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서 아메리카 문화권인데 이것도 기억하세요. 여기가 브라질이거든요. 브라질. 먼저 여기 시나로 개척은 어느 나라에 사냐면 스페인이 더 국력이 크다 그랬지. 스페인이 먼저 서쪽 루트는 먼저 스페인이 먼저 갔다. 포르투갈은 동방 루트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엘리케 왕자라든가 바스코 다가마라든가 해서 동인도 항로를 먼저 개척한 건 포르투갈이고 서쪽으로는 여기 서인도 제도라고 그러죠. 콜럼버스를 보낸 게 스페인 왕실에서 콜럼버스를 보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인도 찾으러 간다고 했지. 그래서 서인도 제도 인디언들이 된 건데. 그래서 대부분은 스페인 땅이고 뒤늦게 참가한 포르투갈이 어디만 딱 달라 그랬냐면은 영토 경계를 토르디시아스 조약으로 내렸어. 브라질만 우리 거 할게. 나머지는 다 너네가 가져. 그때는 이 영토 크기가 전체에 얼마나 큰지를 잘 몰랐기만 난좀 나는 더 많은 겁니다. 근데 여기는 나머지가 더 영토 크기가 컸는데 브라질은 그래서 지금도 포르투갈 식민지였고 나머지는 다 스페인 식민지야.
외울 때는 비읍 피읍 좀 비슷하지 않니? 비읍 피읍 뿌뿌푸 뭐 크크크 뭐 드트트 이런 것처럼. 그래서 브라질만 포르투갈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스페인 식민지야. 괜찮니? 그럼 브라질은 무슨 언어를 쓰겠니? 15번 브라질은 무슨 포르투갈을 씁니다. 비읍 피읍 뿌뿌푸 포르투갈을 쓰고 나머지는 다 무슨 스페인어를 쓴다. 자, 스페인어. 다양한 땡땡 민족 메스티스 몰라서 한번 땡땡 민족 무슨 민족? 혼혈 민족이라 그래요. 그리고 무슨 강을 경계로 했다? 리오 그란데 강을 경계로 했습니다. 뒤에 넘어가가지고 86페이지 64번만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바로 이제 공부하고 바로 그 푸는 거죠. 86페이지 64번. 같이 보자. 가나 언어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국가. 자, 유럽에서 사용되는 일부 언어들은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식민지 개척 역사와 관련이 있고요. 자, 유럽인들이 신대륙으로 이주하면서 잉글로 아메리카에는 무슨 언어가 잉글로 아메리카에는 무슨 언어가 전파되었다. 영어겠죠. 그러면 A 그 저기서 A, B, C, D 중에서 어떤 나라예요? A겠죠. A가 가에 들어가겠지. 자, 라틴 아메리카는 일부 국가 어디겠니? 브라질 무슨 언어? 포르투갈어를 제외한 다수의 국가에서는 나가 전파되는 나는 무슨 언어입니까? 스페인어겠죠. 그럼 무슨 지도에서 A, B, C, D 중에 뭐야? C겠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D는 어디예요? D는 D는 포르투갈. 아까 나눠서 포르투갈 스페인 했잖아. 그래서 B는 A는 영국, B는 프랑스, C는 스페인, D는 포르투갈이다. 그리고 에스파냐가 스페인인 건 알죠? 네. 모르니? 모르는 애들이 있더라고. 스페인을 스페인이라고 불러요. 걔네 말로. 우리도 한국어로 한국을 한국이라고 부르죠. 근데 한국을 영어로 뭐라 그래? 코리아라고 부르잖아. 그래도 스페인을 영어로 부르는데 스페인을 에스파냐를 영어로 부르다가 에스파냐 스페인 이렇게 된 거야. 스페인입니다. 괜찮니? 같은 말이고. 우리는 영어권 좀 영향을 많이 받아서 미국에서 에스파냐를 영어로 하면 스페인. 그치. 그래서 스페인이라는 영어를 조금 더 많이 쓰긴 해요. 근데 에스파냐라는 말도 많이 쓴다. 스페인의 수도가 에스파냐 아니에요? 뭔 소리야! 산토? 마드리드. 산파울로는 브라질. 그래서 6번에는 답이 1번이다. 괜찮죠? 돌아갑니다.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그 주요 국가들 지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다시 돌아가서 오세아니아 문화권으로 갑니다. 이거 되게 쉬워요. 그리고 대부분 다 무슨 기후를 했어? 오세아니아 지역은 건조 기후를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사막, 80%가 사막이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되게 낮댔죠. 사막사가 저기. 사막사요. 사막 뭐? 사막사요. 뭐였어요? 사막 썰매. 사막 썰매. 뭐였는데? 진짜. 그래서 호주 애들은 사막에는 거의 못 살고 대부분 인구가 어디 분포하냐면 해안가 지역에 분포합니다. 해안가 지역에. 그러니까 사막 기후지만 이쪽 지역은 좀 비가 내리고 막 이렇게 좀 강수량이 있고 뭐 그런 거지. 해안가라서 습한 지역이라서. 19번에 여기는 무슨 종교 믿겠니요? 무슨 종교 믿겠습니까? 개신교 믿겠지. 왜? 호주도 어디 식민지배였으니? 영국 식민지배 받았으니까. 맞죠? 그래서 개신교를 믿는다. 개신교 19번에 개신교 무슨 언어 쓰겠니? 영어 쓸 거예요. 영어. 20번에는 영어. 자, 원주민 이름을 좀 알아두세요. 호주가 여기 있고 여기 뉴질랜드가 여기 있습니다. 오세아니아라는 거는 그 호주는 여기 있는 섬나라를 호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죠. 오스트레일리아를 번역할 때 호사테랄리아주라고 번역했거든. 오스트레일리아를 너무 기니까 그냥 호사테랄리아주 살 때고 호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그 호주 옆에 뉴질랜드 위에 있는 뭐 파푸아뉴기니 뭐 조그마한 섬나라들 많거든요. 그거 다 합쳐가지고 오세아니아 대륙이라고 불러요. 문화권 할 때는 오세아니아 문화권이기 때문에 얘네들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고 주요 국가들은 얘랑 얘가 제일 좀 잘 사는 그나마 좀 주요 국가들입니다. 파푸아뉴기니 되게 못 살아. 호주랑 뉴질랜드. 호주랑 뉴질랜드 그치.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그래서 여기 있는 원주민들을 알아야 돼. 영국 식민지배하면서 호주든 뉴질랜드든 거의 백인들이 주류 계층이야. 근데 아직 원주민들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호주에 있던 원주민들을 뭐라고 하면 어보리진이라고 불러요. 여기가 마오리족이다. 마오리족. 여기가 어보리진. 어본 여기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어본에서 온 말이야. 어보리진. 그리고 마오리족은 그냥 부족 이름입니다. 마오리족. 그리고 여기 옆에 하카춤 적어놔라. 안 적어놨는데 하카춤. 마오리족 위에다가 22번 위에다가 하카춤 적어줘. 마오리 원래 전통 그 부족들이 전쟁할 때 자기 뭐 음원 구호처럼 쓰던 겁니다. 전통 민속 춤 막 이런 거야. 예전에 뭐 국회에서 올라온 영상 거기 또 하카춤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찍고 그러더라. 그리고 이걸 누가 지금 계승했냐면 뉴질랜드 미식 축구팀이 올블랙스라는 미식 축구팀이 있어요. 국가대표 미식 축구팀인데 얘네가 다른 나라랑 경기할 때 이거 하카춤을 음원 구호로 쓴대요.
그래서 미식 축구팀이 단체로 이렇게 축구 복귀 갖춰놓고 막 이러면서 이러는 게 음악 보러 유튜브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내가 왜 굳이 이걸 얘기를 하냐면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제시보로 나와서 하카 춤이 뉴질랜드를 골라야 되고 오세아니아 문화권을 골라야 돼요. 괜찮지? 뉴질랜드 마오리족. 자, 21번 호주 어보리진 22번에 뉴질랜드 마오리족 하면 됩니다. 괜찮죠? 자, 이제 아시아로 갑니다. 아시아 몇 분 남았냐? 20분 남았네. 빨리 끝내자.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남부아시아 여기 세 개로 나누는데 여기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가지고 여기가 남부아시아 주요 국가는 인도 위에 여기 파키스탄 여기 방글라데시 여기 네팔 이런 나라들 다 포함해서 그리고 남쪽은 주로 뭐가 많냐면 남쪽은 주로 힌두교 계열이고요. 북쪽은 주로 이슬람교 계열이 많아요. 남부아시아는. 그래서 여기도 언어 민족이 구성이 복잡하고 뭐 국경 분쟁 이런 게 활발하다. 파키스탄 인도 얼마 전에 국경 분쟁 했잖아요. 여기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도 여기는 인도 영향도 받고 여기는 중국 영향도 받고 그래서 여기 무슨 반도라 그래요? 인도랑 차이나 사이에 있다고 해서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그러죠. 여기 동남아시아 지역이고 여기는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한반도나 일본 이렇게 중국, 한반도, 일본 그리고 동부아시아 또 아니에요. 아 독도, 일본 이렇게 인도랑 비슷한 크기네. 그렇다고 칩시다. 나 지금 역사 시간에 봤어. 자 봅시다. 아시아 지역인데 남부아시아 주요 지역은 인도, 동남아시아 지역은 여기가 인도네시아 지역인데 인도네시아 그런데 섬 5개인데 그냥 인도 섬 4개 있다고 외우시면 네시아라는 건 섬들이라는 뜻이야. 인도 지역에 있는 섬들이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이고 동부아시아 한중일. 자 기후는 아래쪽은 열대, 그다음에 동부아시아는 온대인데 전부 다 무슨 바람이 부는 지역? 계절풍이 부는 지역. 그래서 무슨 농사? 벼농사 짓는 지역이나 23번의 벼농사. 자 인도 지역인데 남부아시아 지역에서는 어떤 종교가 발상지일까? 어떤 종교가 나왔을까요? 불교랑 힌두교. 힌두라는 뜻은 인도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 같은 말인데 영어로 막 읽고 막 이렇게 좀 발음 차이로 갈라진 거고 어원이 같아. 인더스 강을 뜻하는 거예요. 인더스 강. 그래서 힌두나 인도나 같은 말이고 인도인의 종교가 그냥 힌두교예요. 그래서 힌두교 발상지고 불교는 지금은 인도에서는 거의 이슬람교로 대체되긴 했는데 발상지는 어쨌든 인도다. 그래서 불교 24번 불교 25번 힌두교 발상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주류 종교가 힌두교인데 28번 힌두교 무슨 고기 안 먹니? 소고기 안 먹어요. 짧게. 자, 이슬람교에서 무슨 고기 안 먹고? 돼지고기 안 먹고. 근데 이슬람교 돼지고기 안 먹잖아. 이슬람교 돼지고기 안 먹고 힌두교에서 소고기 안 먹는데 안 먹는 이유가 좀 달라. 왜 안 먹지 각각? 힌두교는 신성하기 때문에 못 먹는 거고 이슬람교에서는 더럽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왜 그렇지? 왜 얘는 더럽기 때문에 똑같이 안 먹는데 왜 얘는 더럽기 때문에 안 먹고 얘는 신성하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그냥 보는 관점의 차이. 관점의 차이겠지. 여기서는 돼지는 이슬람교에서 왜 못 먹냐면은 돼지는 사람과 먹이 경쟁을 하는 동물이야. 실제로 가축화하는 동물들을 보면 대부분 초식 동물이 많다. 맞죠? 걔는 좀 예외적인 거고 이제 그 사냥용으로 길들인 거기 때문에 소, 양, 야크, 라마 이런 게 다 초식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따로 먹이를 안 줘도 돼. 근데 돼지는 사람이랑 같은 걸 먹기 때문에 얘를 기르려면은 사람이 먹는 거를 줘야 돼. 그래서 농경 문화권에서만 기르는 동물이에요. 가성비가 안 좋은 동물이다. 그러니까 내가 돼지고기를 1kg 먹고 싶으면 얘한테 10kg를 먹을 걸 줘야 돼요. 괜찮니? 근데 사막 기후에서는 먹을 게 많아, 적잖아. 그러면은 부자 한 마리가 돼지고기를 먹으면은 가난한 사람 10명이 굶주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예 퇴출시켜 버려야 돼. 그래서 그냥 불결하니까 먹지 마라. 그래서 아예 금지시킨 거고. 먹어 없애버리지. 뭐? 먹어서 없애버리지. 먹어서 없애면 또 먹고 싶잖아. 한 번 먹으면. 한 번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죠. 삼겹살이. 맛있긴 하지. 그래서 한 번 먹으면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추방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불결한 동물이라고. 우리나라에 돼지가 한 명도 없어요. 없어. 아니 애초에 돼지를 기르기 힘든 지역이야. 돼지는 땀샘이 없거든. 사람은 땀샘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뜨거워지면 어떻게 땀을 내서 온도를 낮출 수 있는데 돼지는 주변에서 물을 묻혀가지고 물이 기화 열로 물이 이게 날아가면서 그 기화 열 가지고 자기 몸을 온도를 낮춘대요. 똑똑한데. 그러면은 맨날 가가지고 먹을 것도 얼마 없는데 돼지가 더우면 어떻게 한다고? 진흙탕이 뒹군다고. 먹을 물 조금밖에 없는 그거 가가지고 막 돼지가 이러고 있으면 못 먹잖아. 그래서 돼지는 진흙탕에 뒹구는 불결한 동물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괜찮죠? 자,
근데 인도에서는 왜 소는 그런 거? 왜 신성시 한 거야? 소는? 시가 신이 타고 온 신성한 동물인데 왜 신성한 동물이 됐냐면 얘를 추방을 시키면 안 돼요. 추방을 못 시켜요. 왜? 변호사라니까. 농경 누구잖아. 여기 변호사건이라고. 근데 여기 그 사바나 뷰라 가지고 건기라고 우리가 번갈아서 나타나거든. 그래서 건기에 배가 고프다 소를 잡아먹잖아. 그럼 다음 무기가 지나가서 농사를 못 지어. 여기 데칸보원에 때라도 땅이 단단하단 말이야. 괜찮지? 그래서 소의 그 인력이 되게 큰데 그래서 처음에 그 서양에서 이거 보고 되게 신기했단 말이야. 그 사파 같은 걸 그리는데 소를 끌어안고 굶어주고 노인의 그림을 막 사파로 넣어놔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오리엔탈리즘 이랬는데 오리엔탈리즘이 아니고 그게 더 생존에 유리한 거죠. 인도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굶어 죽더라도 소를 남겨놔야 내년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생존 확률이 더 높으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굶어 죽는 것보다는 지금 소를 잡아먹고 내년에 죽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전체 생존율 지금 쫄쫄쫄 굶어가지고 어떻게 아껴가지고 생존을 한 다음에 내년에 얘를 써가지고 하는 게 더 생존 확률이 전체 생존율이 더 높았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좀 쭉 이렇게 민족이 지금 역사상 그랬다는 거를 그런 식으로 종교상에 반영이 된 거예요. 이해가지? 우리 지금 개고기 안 먹잖아. 우리 왜 개고기를 안 먹냐면은 유럽 애들 사고 체계 의식이 절어져서 그런 거거든. 우리는 개고기를 원래 많이 먹었죠. 지금은 그러죠. 지금은 안 먹잖아. 지금 거의 안 먹잖아. 반려동물 막 이러면서 막 옛날에는 좀 지금이랑 분위기가 다르게 지하철역을 내리더라면 떡볶이집 있고 뭐 무슨 집 있고 무슨 점인데 떡볶이집 있고 무슨 뭐 이렇게 식당들 많이 있을 거 아니야. 보신탕집 있었다니까.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 근데 그럼 유럽 의식에 절어서 그런데 왜 유럽은 옛날에는 개고기를 안 먹었냐? 걔는 뭘 한다고 길들인 동물이야? 사냥한다고 길들인 동물이야. 그래서 걔네는 내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개를 잡아 먹는 것보다는 개를 활용을 해가지고 사냥감을 잡아온 다음에 그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내 생존에 더 유리하다고. 그래서 개를 먹으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무슨 민족인데? 농경 민족이잖아. 그렇게 사냥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다고. 그래서 배가 고프면 뭐부터 먹는 거야? 개부터 먹는 거지. 그래서 보신탕 옛날에 우리는 많이 먹었고 지금은 이제 식민지배 당하고 있는 중이죠. 다 복잡하고 한복 안 입잖아. 서력 기원 쓰잖아요. 식민지배 당하면서 사고방식이 전환돼가지고 걔는 요즘 어떻게 개를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넘어가고 변호사까지 했고 소고기 안 먹는다까지 했죠. 그래서 동남아시아는 별명을 이 30번으로 먼저 30번에 바다의 실크로드입니다. 별명이 바다의 실크로드. 실크로드가 원래 무슨 단어가 실크로드입니까? 비단길. 그래서 원래는 중국하고 서역이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 비단 무역을 하던 길이야. 근데 여기는 바다의 실크로드니까 바다길로 동남아시아 바다 지역이잖아. 그래서 인도의 문화권도 영향받고 중국 문화권도 영향도 받고 아라비아 문화권도 받고 심지어 크리스트교 여기 있어 없어요? 이게 그 킬링 파트 선지로 나왔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크리스트교를 믿는다 OX. O다 O. 필리핀이 미국 식민지를 받았거든요. 옛날에 스페인 식민지를 받았고 그래가지고 필리핀 식민지를 받았는데 지금은 카톨릭 신도가 좀 더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 식민지를 받은 게 개신교 신도가 많이 올라가는 중이에요. 근데 그래서 좀 애매하기 때문에 문구를 해서 크리스트교를 믿는다니까 개신교 천주교를 구분하지는 않고. 그래서 어떤 종교 다 믿냐면 힌두교 믿고요, 이슬람교 믿고요, 그다음에 불교 믿고, 유교는 안 믿어. 유교는 잘 안 믿고. 이 베트남 일부에서 유교 좀 영향이 있긴 한데 불교 믿고 크리스트교까지 믿어요. 괜찮니? 그래서 바다의 실크로드입니다. 그냥 짬뽕이라는 얘기로 짬뽕. 자판이 됐다. 26번, 7번, 26번에 이슬람교.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주류 종교다. 27번 크리스트교. 필리핀 같은 경우는 크리스트교가 주류 종교입니다. 그래서 30번 바다의 실크로드. 그리고 둘 다 이제 남부아시아랑 동남아시아 둘 다 공통점으로 민족, 언어, 뭐 종교가 다양하다는 얘기는 다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제일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이 더 좀 두드러지는데 여기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 요 오만 종교들이 다 그 공식 종교거든요. 믿어도 되는 종교거든. 우리나라는 종교 관련 기념일이 2개밖에 없죠. 부처님 오신 날이랑 크리스마스랑. 근데 여기는 매 달마다 종교 기념일이 있어. 좋네. 이슬람교 명절, 그 힌두교 명절, 크리스트교 명절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종교로 신답니다. 그리고 공용어가 막 여러 개 있고 막 그래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동부아시아는 우리나라도 유교, 불교가 주류인 지역들이고 31, 32번, 33번은 문장으로 해서 한자, 유교, 젓가락 문화권입니다. 31, 32, 33번 한자, 유교, 젓가락 문화권이 같이 그냥 문장으로 맨날 나와요. 한중일은 전부 다 젓가락을 쓰고 한자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유교를 믿는 문화권이라는 얘기죠. 아래쪽 건조 문화권, 서남아시아 북부 지역인데 기후는 사막 건조 기후고요. 농사를
아예 안 짓는 건 아니고 오아시스 일대에서 제한적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오아시스 농업 같은 거 하는 지역이다. 오아시스 농업. 그리고 밀과 대추 야자를 기릅니다. 밀농사를 짓는다 주의해라. 처음에 애들이 보고 사막기후에서 밀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다 오답선지로 짓거든. 밀농사를 지어요. 어디 인근에서만? 오아시스 인근에서만. 관계 농업이라 그래. 다른 데서 물을 끌어다와가지고 물을 공급해주면 잘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도 밀농사까지 짓는다. 자, 그리고 종교는 여기 건조 기후 때에는 무슨 종교가 주류 종교다? 이슬람교가 주류 종교입니다. 이슬람교.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참고로 알아둬라. 중동 지역에서 그리스도교 나왔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도교 처음 나왔죠.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유럽이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 그리스도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스도교 발생되는 건조 기후 때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35번 무슨 종교라고? 35번 무슨 종교? 이슬람교. 36번 무슨 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 안 돼. 그리고 자 마호메트로부터 예언을 받아가지고 알라 신으로부터 예언을 받아가지고 무함마드가 그 이슬람교를 창시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장소랑 계시를 받은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장소랑 그 시간을 기념하는 교리가 있거든요. 그치? 5가지 교리 중에 첫 번째 메카를 향해 하루 5번 기도합니다. 38번이네요. 38번에 메카에 기도한다. 적으세요. 메카에 기도합니다. 37번에 음력 9월달이거든. 이슬람력 음력 9월달은 계시를 받은 신성한 달이야. 그 달은 엄청 신성하기 때문에 뭔가 좀 탐욕적으로 욕구를 막 발산하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래서 낮에는 굶어요. 금욕주의, 적계율이에요. 그리고 밤에 엄청나게 먹어서 비만이 더 늘어나요. 그 기간에. 라마단이라고 합니다. 라마단. 37번에 라마단.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슬람교다. 이슬람교. 그리고 이슬람교 경전 이름 코란. 내 이름은 코란 경전이죠. 코란이라고 하고 이슬람 코란 이렇게 외웁니다. 이슬람 코란. 왜냐면 할랄 푸드라고 가끔씩 음식 아니에요? 허용된 뜻이라. 허용된 먹어도 되는 음식. 할랄 산업이라 그래.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지. 할랄 푸드라고 하면 틀리니까 돼지고기는. 그냥 뭐 양 이런 거 있잖아. 그다음에 대추 야자주 이런 거 그런 건 할랄 푸드라서 먹어도 되는 음식들이고 그런 거를 이제 파는 식으로 산업이 형성돼 있다. 할랄 산업이라고 그래. 할랄 산업. 밑에 흙집, 사막, 여기 사막에는 흙집 짓고 흙 벽돌집 짓습니다. 여기 있는 게 모래, 사막, 뭐 흙 이런 거 없으니까. 그다음에 초원 기후에서는 맨날 그 유목하면서 돌아다녀야 되잖아. 그래서 이동식 천막을 짓는데 그 이동식 천막 이름이 게르라고 해요. 게르라는 이동식 천막을 짓는다까지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까지 식민지배 해가지고 영토가 아까 얘기했죠. 아프리카 북부 지역까지 여기 영토가 막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는 막 그런 지역이란 말이야. 그래서 종교, 민족, 언어, 분쟁 이런 게 활발한 지역입니다. 자, 아프리카 문화권으로 갑니다. 아프리카 문화 열대 기후가 대부분이고 이쪽은 무슨 농업을 한다? 열대 기후에서는 이동식 화전 농업하고 또 열대 기후에서 뭐 농사 짓습니까? 플랜테이션 농업이에요. 플랜테이션은 원래 기후 파트에서 해야 되는데 적으세요. 플랜테이션 농업 어디 적지? 84페이지 밑에 플랜테이션하고 적습니다. 플랜테이션 단독 주제로 출제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플랜테이션. 열대 기후 지역에서는 다 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서 하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하고 남미 북부 지역에서 합니다. 브라질 같은 여기 데. 있는데요. 어? 저렇게 있는데 어디에? 더 추가로 적어. 플랜테이션은 어떤 거냐면 플러스 뭐냐면 선진국 주로 온대 기후죠. 선진국 기술 자본 플러스 열대 기후 개도국 개발 유산 주로 열대 기후 개도국 값싼 노동력 저렴한 노동력을 하는 형태. 그래서 뭘 기르냐면 열대 작물만 길러요. 열대 작물. 자, 온대 작물 같은 경우는 선진국들이 돈 많잖아. 그래서 온대 작물은 자기가 소비할 거 자기가 길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소비해요. 알아서. 근데 돈이 많으니까 뭐도 먹고 싶은 거야? 커피, 바나나, 카카오 이런 것도 먹고 싶은 거죠. 초콜릿, 커피랑 카카오가 다른 건 알지? 카카오는 뭐에 올렸는데? 초콜릿 올려놔. 커피는 이거고요. 맞죠? 그래서 열대 작물인데 열대 기후에서밖에 안 자란단 말이야. 근데 선진국에서 초콜릿이랑 커피를 마시고 싶잖아. 그래서 돈 때려 박아가지고 상업적 농업 형태로 열대 기후 지역에서 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겁니다. 열대 작물은 커피, 바나나, 카카오 같은 작물들을 길러요. 여기 뭐 사탕수수나 고무나 이런 것도 포함되고 플러스 여기는 상품 작물 단일 작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상품 작물, 단일 작물.
단일 작물. 상업적 농업 이런 건 단어 다 쓸 수 있다. 상업적 농업. 상품작물이랑 상업적 농업이랑 무슨 뜻이냐면은 자급적 농업 혹은 식량작물이 반대된다는 의미야. 자, 우리나라에서 쌀은 상품작물입니까? 식량작물입니까? 식량작물이야. 우리가 먹으려고 주로 재배를 하죠. 그러니까 다른 국가로 수출하려는 용도가 아니잖아. 그지? 근데 미국에서 변호사를 짓거든? 근데 미국에서 주식이 뭔데? 벼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요. 안 먹어. 그럼 왜 기르겠니 변호사를? 하려고. 팔려고. 그게 상업적 농업입니다. 괜찮니? 근데 여기 열대 작물을 길러가지고 이거 상품 작물로 기른단 말은 이제 원인은 케냐에 맨날 그 산 중턱에 올라가가지고 커피 원두를 따는 케냐 어린이 노동자는 한 번도 스타벅스 커피를 먹어본 적이 없는 거죠. 왜? 자급적 농업이 아니라 상품 작물 재배니까. 상업적 농업 하니까. 이해가지? 28분. 그리고 소품종 대량 생산이야, 다품종 소량 생산이야. 소품종 대량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이겠죠. 그게 단일 작물입니다. 커피 그랜드에서 커피만 쫙 기르고, 바나나 그랜드에서 바나나를 쫙 기른다고. 그래야 대규모로 해가지고 싸게 팔아가지고 좀 이윤을 남길 수 있게 대농장 형태로 기를 수 있다는 얘기야. 괜찮죠? 이런 거 키워드 기억하고 있십시오. 여기 하는 지역들은 전부 열대 기후 지역에서만 해요. 아프리카 플랜테이션이고, 종교는 주로 토착 종교 믿고요. 생활은 어떤 가옥 짓겠니? 열대 기후에서 무슨 집 지어? 고산가옥 짓는다. 왜? 스콜이라는 1년 내내 한 365일 중에 200일 정도 비가 내려요. 근데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 오후 한 2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조금 기온 딱 엄청 높고 햇볕 쨍쨍할 때 그때만 비가 조금 내려. 그런 소나기, 그 열대성 강우를 스콜이라고 한다. 스콜 때문에 비가 자주 내리니까 이제 지 표면에 열기, 습기, 더위 이런 걸로 좀 멀어지고 싶은 거죠. 땅 붙어 있으면 맨날 비가 내리니까 침수되잖아. 침수되고 나무로 집 짓는데 썩고 그래 나무가. 그래서 위에 좀 떨어뜨려 놓고 통풍 잘 마르게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걸 무슨 가옥? 고산가옥. 지붕은 그럼 극경사 지붕 짓겠죠 당연히. 열대강우 사실 이거 무슨 열대가옥? 스콜이라는 열대강우가 내리기 때문에 고산가옥을 짓는다. 아까 얘기했듯이 종교, 민족, 국경 문제, 식민지배 후유증으로 심각할 거고요. 아래쪽 북극문화권 마지막 한대 기후 때, 기후는 한대 기후고 툰드라 기후고, 산업은 술록 유목 같은 거 합니다. 여기 다른 동물들은 못 살고 추위에 적응한 동물인 거지. 여기도 비가 안 내리는 지역에 적응하는 동물이 낙타인 것처럼. 자, 생활은 여기도 43번에 무슨 집? 여기도 고산가옥이다. 고산가옥. 북극문화권도 고산가옥 짓습니다. 이글루 같은 것도 짓고. 고산가옥. 근데 여기는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44번에 적으세요. 영구동토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구동토층에 기둥을 세워가지고 올려가지고 집을 짓는 거다. 영구동토층. 자, 여기는 여름철에는 눈이 녹는 지역이거든요. 툰드라 기후는. 빙설 기후는 아예 극지방 이런 데는 사람이 아예 못 살고 여름철에 눈이 안 녹기 때문에. 근데 빙설 기후 말고 툰드라 기후는 여름철에 눈이 녹기 때문에 여름철에 이끼가 없죠. 이끼가 끼기 때문에 술록 유목을 할 수 있어요. 이끼 뜯어 이렇게 먹이면서 돌아다니면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데 자, 눈 위에 집을 지었어. 눈 위에 집을 겨울에 눈 위에 집을 지으면 여름철에 어떻게 돼? 눈이 녹아. 눈이 녹아서 집이 기울어져요. 그래서 그래서 토양층 융해의 영향으로 고산가옥을 짓는다 그래. 어디에 기둥을 올려서는 단어가 나오면 영구 동토층에 기둥을 올려서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땅이 얼어 있는데 기둥을 여름철에 짓겠죠. 여름철에 또 눈이 없잖아. 여름철에 이렇게 맨 땅에다 집을 지으면 눈이 계속 쌓여가지고 집이 덮이잖아. 기둥을 이렇게 딱 세워 놓으면은 이제 여기는 그냥 이미 맨 땅인 거지. 맨 땅에 기둥을 세워 놓으면은 이제 눈이 쌓여서 여기까지 안 올라가고. 그럼 여름철에 눈이 녹아도 집이 기울어지잖아. 영구 동토층에. 자, 그리고 먹을 건 뭘 먹냐면 날고기, 날생선을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북극문화권. 날고기, 날생선 왜 먹겠니? 날것을 먹어야 바로 비타민 섭취를 위해서라고 나와요. 비타민 섭취를 위해서. 뭐냐면은 비타민은 주로 식물성 비타민들이 많은데 야채, 채소, 과일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없으니까. 근데 없지. 식물이 안 자라잖아. 여름철에 이끼만 잠깐 끼는데 그걸 뜯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 동물성 비타민 가지고 비타민 섭취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불에 굽고 조리를 하게 되면 비타민이 파괴된답니다. 그래서 그냥 회를 떠서 먹는 거죠. 날고기, 날생선. 맛으로 먹겠니? 먹고 잘 먹는 거지. 여튼 그렇게 먹고 난 다음에 내가 날고기, 날생선을 먹는 문화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애들이 훈제 요리라는 단어가 나와. 북극 문화권에서 훈제 요리를 먹는다는 OX. O입니다. 왜 훈제 요리를 먹냐면 훈제 요리는 불에 구운 요리가 아니야. 직화 요리가 아닙니다. 연기에 그을려서 말린 요리예요. 훈제 요리는 그래서 연기에 그을려가지고 그을린 오리를 파는 거지. 여기는 왜 말리냐면 바람에 말리기도 하고 연기에 말리기도 하거든.
습기 제거입니다. 이거는 장기 보관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도 고기가 귀하단 말이야. 당연히 북극인데 고기가 귀하겠지. 뭐 사냥 한번 성공하게 되면 아니 그렇게 추운데 그렇게 잘 썩어요. 아니 바깥에 내놓으면 얼어서 못 먹잖아.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안에 따뜻하니까 썩겠죠. 그래서 습기를 제거한 상태, 따뜻한 곳에 있는데 습기가 있으면 썩을 수 있으니까 습기를 말려가지고 따뜻한 곳에 그냥 보관을 하는 거죠. 잘 먹으려고. 그런데 그게 이제 훈제 요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문제 풀고 마치자 그냥 같이 보자. 원래 이제 행복 파트를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왔고요. 65번. 자, 그래프는 지역 내 신자수 비중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나 중비에 대한 설명을 여기 문제가 어렵습니다. 4개 반이죠, 별이. 옳은 걸 보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고른 것은 AB는 서남아시아 북부 아프리카 아시아만 우세하는 걸 하며 가나는 보편 종교 중 하나다. 돼 있는데 자, 가 종교를 보니까 가가 정선이거든요.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사막, 이란 아프리카, 유럽, 앵글로 아메리카에서 믿고 있는 가는 무슨 종교? 천주교. 가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 어? 천주교 뭐 하면은 저기 앵글로 아메리카도 저렇게 높으면 안 됩니다. 천주교 하면. 그냥 그리스도교 퉁친 거.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그럼 문제는 다음에 풀고 요거부터 하자. 자, 유럽 종교 순위를 알고 있어야 돼. 전 세계 종교 신자 순위를 알고 있어야 돼. 신자 순위를. 자, 1위, 2위, 3위, 4위가 일반적인 그 대표적인 종교들인데 제일 신자 수가 많은 게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 두 번째가 이슬람교고, 세 번째가 힌두교고, 네 번째가 불교야. 어떤 순으로 외우면 되냐면 글자 순으로 외우면 돼요. 네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한 글자죠. 얘가 제일 사람이 많고 글자 수가 많으니까 그다음. 괜찮죠? 지금 이게 세계 종교 순위라고. 세계 종교 신자 순이에요. 그리스도교가 제일 신자 수가 많고 이슬람교 그다음 힌두교 그다음 불교 그다음. 괜찮니? 그리고 여기서 유일 신교를 믿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다? 다신교는 뭐야? 불교는 신이 없다. 불교는 신이 없다. 그치? 불교는 다신교라고 하면 안 돼요. 불교는 부처를 믿는데 부처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제우스 신이 될 수는 없거든. 우리가 시바 신이 될 수는 없거든. 근데 우리도 부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얘는 신교라는 얘기를 안 해요. 얘네는 유일 신교, 얘네는 다신교예요. 그리고 민족 종교라는 단어가 나오면 얘다. 인도라는 또 힌두는 인도인들이 거의 대부분 믿고 있어요. 힌두교는. 괜찮지? 얘네는 보편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민족 상관없이 그냥 대부분 다 민족 상관없이 믿고 있다는 얘기죠. 1분만 더 합시다. 1분만. 문제 풀고 가자. 했습니다. 빨리 합시다. 문제 다음에 풀자. 사람도 없는데.